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663명으로 전날보다 400여 명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1,334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포항의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 538명, 울진 90명, 영덕 79명, 울릉 8명이 확진됐으며 경북 지역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44.2%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광복절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울진을 비롯한 경북 북부 동해안은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은 당분간 33에서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요즘같이 폭염이 계속되면 시원한 바다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바다와 관련된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국가 지원 제1호 거점형 국제 마리나 항만이 울진 후포에 준공됐고 포항에는 대형 해수풀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장비를 동원한 해상 구조 훈련도 펼쳐졌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스페이스 워크와 함께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연암동 해상 스카이워크. 해상 스카이워크 한가운데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해수 풀장이 문을 연 것인데요. 50cm 깊이로 물이 얕은 데다 안전요원까지 배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요. 입장료가 없고 튜브까지 공짜로 빌려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진은 환동의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지원 제1호인 후포 마리나 항만이 8년 공사 끝에 준공됐기 때문인데요. 후포 마리나는 메머드급 규모를 자랑합니다. 300척이 넘는 레저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클럽하우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실시하는 한편 숙박시설 부지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된 위기 상황. 먼저 정찰 드론이 상황 파악에 나서고 즉시 첨단 구조 장비가 동원됩니다. 수중 스쿠터가 사고 선박에 신속히 접근하더니 노란색 공기 호수를 연결해 배 안에 갇힌 사람을 살립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던 어민은 고속 단정히 다가가 구조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몇 년생, 이름이 뭡니까? 이날 훈련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기상 상황 아래 최대한 실제 사고 현장과 비슷한 훈련 세트장을 만들어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은 한국과 중국, 일본 세 개 나라가 매년 하나의 도시를 선정해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행사는 내일 월정교 특설 무대에서 세 개 나라 예술단이 전통 춤과 음악을 선보이는 신라 연화, 사막, 삼색 무대를 펼칩니다. 10월과 11월에는 연날리기와 국제 서예 교류전을 비롯해 경주 오페라단의 오페라 아시아, 새 남자 등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는 오늘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40시간 근무제를 건설 현장에도 전면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촉박한 공사 일정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주 6일 이상 혹독한 근무에 내몰리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포스코 역시 공사비 절감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의 권익에는 눈을 돌려왔다며 포스코는 제철소 내 근로기준법 준수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향 지역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도록 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아직도 시행령이나 표준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군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경북은 시군당 연간 3억 원도 못 모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이 5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시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도군청을 찾았습니다. 담당 부서인 재무과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까지 됐지만 아직 정부로부터 내려오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표준 조례 역시 받지 못해 군 조례 제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본격적인 준비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동시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시간은 촉박한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아는 시민도 적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9.5%만이 알고 있다고 했고 도시에 사는 사람은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상 모금액은 기대 이하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기부 경험자를 기준으로 시도별 기부 금액을 예측해 봤더니 경북은 세 번째로 많았지만 연간 63억 원 정도입니다. 시군당 3억 원이 안 되는 셈입니다. 소득세를 10만 원 이상 낸 사람을 기준으로 예측해보니 95억 원으로 늘었지만 시군당으로 따지면 4억 원 남짓입니다. 제도가 가진 장점을 적극 홍보해 참여를 확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제가 새로운 세입원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 역할을 할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받는 점을 고려하면 답례품 가격대는 15,000원에서 3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절이나 포장, 배송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답례품은 상품과 달리 이 반품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상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답례품을 주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기금의 사용 목적은 조례를 통해 포괄적으로 제시해 운용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세부 사업은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로 인건비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사를 통해 융자대출을 받으면 일반 기업에게는 최대 3억 원, 경북 프라이드 기업 등 경북도의 우대 기업에는 최대 5억 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융자희망기업은 16일부터 31일까지 경북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스템으로 대출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추석 연휴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설립한 노동조합과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단체 협약에는 조합 활동 보장과 노사화합 노동 조건, 근무 환경 개선 등 조합원들의 요구와 관심 사항이 담겼습니다.